안녕하십니까 킹콩님들. 신장내과 다니시다 보면 약이 정말 많죠. 콩팥 환자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약을 참 많이 드시는데 콩팥 기능까지 떨어지면서 합병증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점점 드시는 약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콩팥 합병증 치료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신앤장 서울내과 신나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앤장 서울내과 신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콩팥 환자분들이 먹는 약을 보면 정말 한 주먹이에요. 이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보기만 해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약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정말 필요한 약들만 쓰게 되어도 신장 환자들은 복용약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진행될수록 많게는 90% 이상에서 고혈압이 동반되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게 되고, 단백뇨가 있다면 단백뇨를 줄이는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또한 콩팥 기능이 점차 떨어지면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종이 생기거나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이상, 산염기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빈혈, 미네랄 뼈 질환 등이 발생하게 되면 증상 완화를 위해 여러 가지 약이 추가되다 보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저희 채널에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합병증 관련돼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합병증 관련돼서 많이 드시는 약은 주로 어떤 것일까요? 부종을 호전시키기 위해 쓰는 약으로 이뇨제가 있고, 대사성 산증을 치료하기 위해 타스나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됩니다. 또 신장에서 칼륨, 인 등의 배설이 잘 되지 않아 이를 배설시켜 주기 위해서 칼륨약과 인약을 먹게 되고, 빈혈을 호전시켜 주기 위해서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이제 고칼륨 혈증 또는 고인산 혈증 그리고 말씀하신 대사성 산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가장 관심이 많으신 칼륨약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칼륨약은 형태에 따라서 산, 과립, 현타액, 젤리 형태로 나뉘는데요. 성분은 모두 같습니다. 폴리스테린 설폰산 칼슘이라는 약인데요. 이 성분은 장 내에서 작용하고 장내 칼륨과 결합하여 대변으로 칼륨을 배설시킴으로써 체내 칼륨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변비가 올 수 있고, 그 외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서 변비 완화제와 함께 복용하면서 약을 유지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복용법은 식사 직후 바로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하루 두세 개 정도 칼륨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식후 잊지 않고 드시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다른 약과 시간차를 두고 드시도록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콩팥병 뭐 한 4기, 5기 이렇게 되면서 인약도 많이 드세요.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 인약은 어떤 것인가요? 흔히 인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은 음식으로 섭취한 인을 배설시켜주는 인결합제입니다. 장 내에서 작용하고 음식으로 섭취한 인에 결합하여 흡수를 감소시키고 배설시켜서 체내 인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결합제는 크게 칼슘을 함유한 인결합제와 비칼슘 인결합제로 나뉠 수 있는데, 칼슘 함유 인결합제의 경우 탄산칼슘, 초산칼슘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칼슘 함유 인결합제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칼슘이 떨어져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체내 칼슘이 높아질 수 있고 혈관이나 다른 조직에 침착될 수가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증량이나 감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칼슘 인결합제는 램벨라, 인벨라 등의 이름을 가진 세벨라머, 포스레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란타늄, 최근 출시되는 철분 함유 인결합제로 벨포로, 네폭실의 약이 있는데요. 칼슘 함유한 인결합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값이 좀 비싸고, 세벨라머의 경우에는 식후 1개에서 많게는 3개까지 알약을 드셔야 하기 때문에 알약 복용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구역, 구토, 소화장애 등의 위장장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이 상당히 커서 삼키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산 제형도 나와서 밥에 뿌려서 드시기도 합니다.
또 란타늄의 경우 더 작은 알약으로 다른 인약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씹어 먹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 제형이 나와 있습니다. 철분함유 인결합제의 경우 역시 알약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페릭사이트레이트, 네폭실이라고 하는 약은 인 조절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면서 저장처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조혈제와 철분제 사용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담당 선생님과 검사 결과를 통해 상의하여 처방받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약은 언제 먹나요? 인약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약은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바로 복용하셔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탁 위에 인약을 항상 두고 식사 끝날 때 바로 드시도록, 그리고 외식을 할 때는 가방에 꼭 챙겨가셔서 식후 바로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분제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철분제 참 많이 드세요. 이건 왜 그럴까요? 콩팥의 역할 중에 적혈구를 만들게 하는 조혈 호르몬을 생성하는 역할이 있는데 콩팥이 나빠지게 되면 이런 조혈 호르몬 생성이 감소되고 또 철분 흡수가 감소하게 되어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구 철분제를 복용하게 되고 빈혈이 악화되게 될 경우 조혈 호르몬을 주사로 맞기 시작합니다.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경구 철분제를 필요시 정맥 주사로도 맞을 수 있습니다. 약 중에 보면 타스나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일종의 제산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약을 왜 콩팥 환자분들이 많이 먹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산이 잘 배설되지 않아서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타스나는 제산작용도 있지만 콩팥 환자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염기를 보충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투석 시작하면 산증이 개선되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보면서 중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투석 지연제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약이고 복용법상 주의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숯 같다고 하는 약인데요. 크레메진, 레나메진 등이 있으며 성분은 같습니다. 크레메진 과립을 캡슐에 싼 것이 레나메진인데요. 실제 까만 숯가루처럼 생긴 구형 흡착단으로 요독물질을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내보내게 돼서 요독 증상을 줄여주고 투석 시작 시기를 늦춰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어서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고 변비나 북부 팽만감 등의 소화장애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통 투석 시기가 가까워지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 투석하시는 환자분들 보면 또 많이 챙기시는 것이 비타민, 그 다음에 비타민 D 이런 호르몬 제제들 많이 드시게 돼요. 사실 안 그래도 약이 참 많은데 이런 약까지 꼭 드셔야 될까요? 네, 투석으로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또 투석 환자들, 또 콩팥 환자들은 칼륨 섭취 제한이 있어서 과일이나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용성 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 C 복합제를 드리는데요. 네프비타, 레날민 등의 약이 있습니다. 또 미네랄 뼈 질환 그리고 부갑상선 항진증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활성화 비타민 D, 시나칼셋 등의 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혹시 환자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석 시작하면 약을 중단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드셔야 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복용법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신장 내과 주치의가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내과 약뿐만 아니라 드시고 있는 약을 다 가져오셔서 주치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걸 다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